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이회, 충북의정 스케치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열린 제386회 임시회.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문제와 청남대 동상철거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임시회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집행기관 질문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관련해 꼼꼼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연수원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론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이 균형 발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게 현행 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민이신데 어느 도의원이 균형 발전에 펀트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 재원 마련 계획과 경제적 효과 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행정문화위원회 이명은 의원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남북 교류의 물꼬는 스포츠 교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과 계획은 국가 사업으로 예타 추진하도록 문체부를 적극 설득하겠고요. 하나는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별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한 투자 유치는 우량 기업도 좋겠지만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 유치도 큰 효자 노릇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주관하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과 향후 충청북도가 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충북이 스포츠 메카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현장 함께 보시죠.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으로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장이 될 재난안전 체험관이 각종 기반시설 확충 계획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와 지역 주민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전직 대통령 기념상 투자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지명하고 이유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 14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11건이나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신규 조례를 발의하신 연철음 의원님과 전원표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원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때에도 도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났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신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 제정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통시설 또는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여서 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민들에게 모두 알린다,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계기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신 건지, 어떤 점에서 출발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공사명, 또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등을 적은 표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비용까지 명시하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건립비용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건립비 공개에 있어서 어떤 적용 대상이라든지 또 공개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가 투입되는 공공시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다 투명한 충북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철음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는 충북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법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별 어떤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기준을 굉장히 깐깐하게 명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우리 도의 지역 실정에 맞게 대상별, 장소별, 실내 밀집도 등을 고려해서 이산화탄소를 900ppm, 일산화탄소를 9ppm으로 법보다도 강하게 유지 기준을 정하여 충북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섣불리 들어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도민들이 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강화된 실내 공기질 유지를 통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철음 의원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임위 포커스, 각 위원회 주요 발언과 안건 처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호흡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 관련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청소년 종합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 등 2건과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 등 3건과 2021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5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소비자 기본조례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박문희 의장은 에어로폴리스 이주구 현장을 방문해 지역 민원과 이주 대상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1일 박문희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 보상과 K워터 금강유역본부 충북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과 이경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은 10월 24일 청주시 미원면 개원리 사과 농가를 찾아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9월 말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위한 첫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남부와 북부 출장소를 10월 26일, 28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직원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보은군 정책자문단과 현안 사업장을 방문, 사업 설명 청취와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노동정책연구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학술 연구 용역 관련 의견을 모아 정책 발굴에 힘썼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발달장애인 욕구 조사를 통해서 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사전 확인을 위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부지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건립 부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북부권역 도로 제비산 먼지 발생 원인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 경덕중학교와 충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점차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확산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어 무엇보다도 모두가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시 단순한 감기로 넘기지 말고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